상상해보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헨리야, 나 이가 다 목표하면은 나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어디서 온 전화였는지 아세요? 의료비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나라. 복지가 좋다고 알려진 나라. 세금 많이 내면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한국 사람들이 믿는 나라. 스웨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냥 화난 게 아니었어요. 속이 절렁했어요. 제 못 맞잖아요. 평생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세금 냈고 누군가한테 피해주면서 산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순하고 너무 따뜻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응대할 나이가 된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이 때문에 자식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씁쓸한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미안해해서요. 자기 몸이 아픈데도 자기 이가 문진데도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걱정되셔가지고 먼저 미안해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은 분노보다 먼저 가슴이 무너져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복지라는 말이 사람 구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이게 무슨 복지국가예요?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 얘기할 때는 자주 말하잖아요. 거기는 병원비 거의 안 들죠. 거기는 국가가 다 해주죠. 헨리야, 거기는 나쁘면은 걱정 없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좀 이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그 포스타 속 스웨덴이 아니라 진짜 생활 속 스웨덴을 알아요. 엄마가 말한 건 미용 치과가 아니었어요. 하얗고 예쁜 치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연예인처럼 묻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씹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고 싶다는 거예요. 뒤쪽이가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감당이 안 되니까 헨리야, 혹시 여동생이랑 얘기해서 뭐 할부라도 도와줄 수 있겠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미치게 난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은 같이 병원 가지고 설명도 듣고 비용도 보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데 전화기 넘어서 엄마가 무너지는 걸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자식으로서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화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치료든 비용이 들 수도 있죠. 문제는 약속이에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사람들한테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어요. 세금 많이 내라. 대신 나중에 너를 지켜주겠다. 젊을 때는 내라. 아플 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일을 할 때는 내라. 늙었을 때는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는 치아는 좀 다릅니다. 이러면은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사람이 20살일 때는 이가 멀쩡하잖아요. 보통 그때는 치과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치아는 25살 전에 고쳐라. 그 이후로는 비싸진다. 저는 그때는 이상했어요. 아니 진짜 치아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 든 사람 있잖아요. 20대 초반 청년한테는 비교적 잘해주면서 60대, 70대 씹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갑자기 현질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지의 이상한 얼굴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따뜻해요. 말은 정말 예뻐요. 평등, 보호, 인간다움 삶, 국가의 책임.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근데 막상 진짜 문 앞에 서면은 줄이 길고 비용이 크고 규칙이 복잡하고 그리고 항상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스웨덴 복지는 광고 문구는 전자인데 창고 앞에서는 갑자기 회계사 돼요. 참 신기하죠. 저는 2020년에 스웨덴에 잠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고 싶었어요. 심각한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 당연히 빨리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2달 정도 됩니다. 2달이요? 배가 아픈 사람한테는 2달 뒤에 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사이에 나오면은 좋은 거고 더 나빠지면은 그때 다시 생각하자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제가 병원 때문에 충격받은 적이 많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빨라서요. 아침에 몸이 이상하다고 싶으면은 그날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받고 약까지 받는 과정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뭐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병원 시스템에 문제도 있고 의사들도 힘들고 환자분들도 불만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아픈 사람이 시스템 앞에서 몇 달씩 버려지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차이는 엄청 커요. 치과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치과를 갔을 때 느낀 건 그냥 싸다가 아니었어요. 빠르고 깨끗하고 설명이 있고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람이 불안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단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은 살려요. 스웨덴에서는 그 길이 안 보일 때가 진짜 많거든요. 복지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그게 흐릿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찢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스웨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오래 참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조용히 있고 오래 기다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국가가 해주는 만큼만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움직이는 문화가 있잖아요. 병원도 빠르고 서비스도 빠르고 서류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고장나면은 누군가가 와요. 물론 그래서 피곤한 사회가 되기도 해요. 다들 빨리빨리를 요구하니까 사람도 달아요. 저는 그 단점도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프거나 가족이 울고 있을 때는 그 속도가 그냥 편리함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감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저는 머릿속에 한국 치과가 떠올랐어요. 접수대, 진료실, 의자에 앉으면서 바로 사진 찍고 의자가 돌아와서 화면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그 장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나라 네 군데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귀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오래 애매하게 하지 않은 사회. 그건 돈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무조건 징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도 노인 문제가 있고 의료진 문제도 있고 돈 없으면은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아직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럽은 다 해결되겠지. 뭐 스웨덴은 국가가 다 책임지겠지. 아니면 한국은 뒤쳐졌고 뭐 저기는 앞서겠지. 그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 가족 있고 지금도 그 현재를 전화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잔인한 건 이런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제일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어디서든 해결해요. 스웨덴에서도 돈 있으면은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겨요. 한국에서도 돈 있으면은 더 빠르고 더 좋은 걸 고르겠죠. 항상 문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큰 돈 한 번 나가면은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엄마를 도울 거야. 당연히 도와야죠. 뭐 자식이니까.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가족끼리 울면서 해결해야 하지? 왜 평생 세금 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밥 씹는 문제 때문에 자식한테 미안해야 하지?
왜 국가가 자랑하던 약속은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한국 사람이 서양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저는 이해해요. 한국은 너무 빡세고 경쟁이 심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돈 걱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와 스웨덴은 묵지가 좋다 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제발 포스터만 믿지 마세요. 여행사진만 믿지 마세요. 행복지수 같은 예쁜 단어만 믿지 마세요. 진짜 삶은 사람이 예쁠 때가 드러나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을 때 드러나요. 지하 하나 고치는 문제 앞에서 드러나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이거예요. 좋은 나라는 말이 예쁜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나라는 사람이 진짜 곤란할 때 길을 모여주는 나라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빨리 움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주고 일단 와보세요 라고 말해주는 나라.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한국 안에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밖에 나가서 가족이 무너지는 전화를 받아보면은 그때 보여요. 스웨덴 무상 미료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의 귀에는 되게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저도 그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제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겪은 현실은 달라요. 무리라는 말 뒤에 김대기, 애매한 기준, 빠지는 항목, 그리고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숨어 있어요. 무리처럼 들리지만 결국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값을 치러요. 시간으로 치르고, 불안으로 치르고, 자존심으로 치르고,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치러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위료를 너무 가볍게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만들라고 말을 해야죠. 하지만 버리면 안 되는 것까지 같이 버리면 안 돼요. 빠른 진료, 현실적인 비용, 환자가 길을 잃지 않은 구조, 이건 그냥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엄마가 그날 전화로 한 말은 아직 머리에 남아있어요. 헨리야, 이가 다 못 피면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은 치아 얘기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존엄을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말이었어요. 밥을 씹는 것, 웃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것, 그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셔가지고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저는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어요. 나라의 수준은 멋진 복지 구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준은 늙은 엄마가 울면서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나와요. 한국이 지금 가진 위료의 속도와 현실성은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해도 결국 누군가의 엄마가 전화기 넘어서 울게 됩니다.